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해야 될 과목이 수출입 통관 제4과목이죠. 수출입 통관 과목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과목들보다는 조금 가볍게 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전략 과목으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해서 들어오는 과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른 어떤 과목들보다 투자하는 시간 대비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누구나 어려워하는 뭐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품목 분류 부분들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다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수출입 통관 과목은 하는 만큼 점수가 다 나오는 과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암기하는 내용보다는 이제 이해하는 과목들 내용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이제 아마 보시다 보면은 이 과목에서 점수를 좀 확실히 많이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수출입 통관이라는 부분이 FTA랑은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수출입 통관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수출과 수입이에요. 수출과 수입. 근데 이 수출과 수입인데 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관세선, 그 관이고 그 관세선에서 신고를 받는 사람이 또 세 관이죠. 그래서 그 관을 통과한다 그래서 수출 통관, 수입 통관입니다. 그래서 수출입 통관은 각각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성격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에도 수입 같은 경우에도 저희 FTA는 모두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수출이에요, 수입이에요? 네,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수출 쪽이죠. 원산지 증명서를 우리가 발행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미국같이 수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수입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출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세관이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수출인가요? 수입인가요? 수입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원산지 검증 요청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특혜세율을 적용을 시켜줬는데 그 물품이 이거 특혜세율 적용 못 받을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들어서 검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수입 쪽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출국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을 요청을 받았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해서 보내줬는데 상대국 세관에서 이거 맞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라고 확인해봐 하는 게 검증이죠. 수출국의 검증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출 행위에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여러분들 1과목에서 학습하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념들이 이제 법조항에 따라서 혼재돼서 나옵니다. 원산지 검증이라는 부분도 우리나라 세관이 검증을 하는 경우, 상대국 세관이 검증 요청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중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하나는 수입이고 하나는 수출이고 각각 규정되어 있는 절차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출과 수입에 대한 절차 부분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국 물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자체는 이제 내국 물품인데 이 내국 물품을 수출 신고를 함으로써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내국 물품이 외국 물품이 돼서 나가죠. 그래서 이 상태가 수출이고, 자 이게 반대로 오면은 이건 이제 수입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물품의 성질을 바꿔주는 게 수출과 수입의 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수리가 되는 순간에 이 물품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은 당연히 이제 수출 수입에 대한 신고 부분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면 물건이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30일 내에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가 돼서 나가버리면 이미 이제 우리 손에선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원산지 검증을 받았다 그러면은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또 뭐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출을 내보내면 이제 거기서 끝. 자, 근데 수입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고 이제 수리가 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죠. 자, 우리가 배우는 이 수출입 통관 과목은 결국은 이제 관세법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사실 관세법을 학습하는 건데, 자, 이 관세법 안에서 보면 이 관세 부분들을 납부하는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 관세법에서 관세를 내야 되는데, 수출은 이 관세를 따로 내는 게 없지만 수입은 관세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 안에서는 관세를 납부하는 절차에서 이 관세라는 부분을 납부하는 방법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조항의 비중으로 놓고 보면 수입 쪽 비중이 훨씬 높은 거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 세수입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법에서 이제 특히 중요한 거, 그걸 관세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본 시간에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물품의 기준 가격이 있고요. 여기에 관세율을 곱하게 되죠. 그래서 가격 곱하기 세율 하면은 관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관세가 몇 프로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건지를 이제 또 이 밑에서 상세하게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가격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거래 가격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이제 상업 송장, 인보이스 같은 것들을 이제 주고받는데 인보이스 안에 있는 가격이 대부분 이 기준 가격으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관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율의 종류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평균 세율이 관세율 8%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것은 보통은 이제 기본 세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FTA 세율의 평균이 몇 프로냐라고 물어보면 제각각이죠. 협정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또 몇 년 차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인하 폭이 틀리기 때문에 그 세율이 적용되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따로 산정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기본 세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세율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 세율을 평균하면 이제 8%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우리나라 이제 평균 관세율은 이제 8%입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이 그렇게 되어 있고, 기본 세율과 앞서서 적용되는 세율들이 이제 잠정 세율도 있고 또는 계절에 따라서 부과되는 계절 관세 같은 것들도 있고 또는 조정 관세 뭐 여러 가지 세율들이 있는데, 이 세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적용 순위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본 세율 아까 평균이 8%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TA 원산 증명서를 갖고 와서 뭐 중국 CO를 가지고 와서 CO 세율 적용해 주세요. CO 세율 6.5%예요. 라고 한다면 6.5%가 더 낮으니까 먼저 적용을 하는 게 당연하다 싶죠. 근데 이게 그냥 더 낮으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 세율이 더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율에서는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세율 부분을 학습을 할 거고, FTA 세율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적용할 것 같지만 사실 이 FTA 세율은 2순위 세율입니다. 이 FTA 세율보다 훨씬 더 앞에서 적용하는 긴급한 세율들이 있어요. 공정무역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율도 있고 또는 긴급 구제를 위해서 부과되는 긴급 관세도 있고, 자, 그런 세율들이 이제 1순위로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일반 특혜 관세나 또는 이제 이런 협정 관세들 같은 경우에는 2순위 세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세 가격과 관세율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산정된 관세는 이제 납부를 해야겠죠. 이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언제까지 납부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또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납부 기한을 산정하는 부분들도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납부를 며칠까지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납부를 할 때에는 이거를 부과를 하기도 하고 부과했는데 안 내면 징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권리 또는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이 이후에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런 이 절차들 다 끝나서 관세 납부가 완료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물품의 성격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국 물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국 물품을 가지고 이제 출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세액에 대한 이전 부분들이었고, 자, 이 세액에 대한 문제가 다 끝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화물에 대한 이동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면 물건이 나가면 그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수입국까지 물건이 배를 타고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바로 보세구역입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수입신고와 간부가세 납부 부분들은 전부 다 이 보세구역 안에 반입된 채로 이제 수입신고를 하게 되고, 이 안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관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 말씀드렸던 출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 구역 안에 있는 물건 자체는 전부 다 외국 물품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내국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세 구역에는 외국 물품, 그리고 수입 신고가 수리돼서 내국 물품이 되면 출고. 이 개념을 보시면 돼요. 이 사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를 어떻게 산정하고 관세율이 몇 프로고 수입 신고를 하고 하는 내용들이 다 이 사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특히 이제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건이 와서 그냥 바로 신고하고 나오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보세구역에서도 이제 보수 작업이라든지, 또 이 보세구역에서 이 이외의 장소에 보관한다든지, 자, 이럴 때 이제 외국 물품인데 아직 관부가세를 안 냈는데 다 내륙 지역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물건에 손을 대거나 하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뭐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승인을 할 수도 있고, 허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신고 내용들은 무엇이고, 승인 대상은 무엇이고, 또 허가 대상은 무엇인지 라는 부분들은 각각의 절차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키포인트예요. 문장은 되게 길게 있지만, 자, 보세구역에서 보수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 보실 때 그 문장을 통째로 보는 게 아니고 보수 작업, 승인 이런 식으로 나중엔 간단하게 보실 거예요. 그때 보는 키워드들을 지금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수업 들으실 때에도 제가 이제 OT 때 말씀드렸던 어떤 절차나 좀 강조드렸던 단어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조금 한 번씩 밑줄도 그어주시고 하면서 이 부분은 좀 강조해야 되겠구나,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고, 승인, 허가에 대한 절차 부분들 다 끝나고 물건 출고하면 내국 물품 끝. 그래서 저희가 배워야 되는 내용도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절차에서 그 관련된 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이제 처벌 조항도 나올 것이고,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권리 구제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도 있을 텐데, 자, 그 부분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 이제 7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 내용들을 본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본 수업 시간 때 뵙겠습니다.